안녕하세요. ECS텔레콤의 유기동 이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ECS 인사이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만에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어버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 TV 광고에서 보고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 있어서 이젠 일상처럼 되어버렸지만 또 막상 업무에 적용하라고 하면 여전히 비싸고 어려운 AI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위드 AI 시대의 현명한 선택, 위드 EC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거나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기업들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주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이 디지털 대변역 시대의 핵심 아이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금융, 공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위드 AI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6개월 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신 연구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7%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권의 경우는 긍정적 영향이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외에 공공, 의료, 물류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I를 도입한 기업의 적용 분야를 보면 고객 지원 및 응대 분야의 활용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나 지점의 키오스크 등의 챗봇, 콜봇, 인공휴먼 등의 다양한 형태로 AI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TV 광고 등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요즘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고객센터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일 텐데 아마 최근에 이런 변화를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도입 성과가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했고, TV 광고나 많은 매체에서 AI 관련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지금 실제 기업들은 얼마나 AI를 도입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도표는 AI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현황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이는 넓은 부분 96.4%가 당연히 도입을 한 기업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타임즈의 2021년도 기사에 따르면 오직 3.6%만이 현재 AI를 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죠. 앞의 조사에서 보셨듯이 AI가 좋은 것은 알지만 이번 조사의 낮은 도입 현황을 보면 그만큼 AI 도입이 쉽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AI 기술의 장애가 되는 내부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높은 도입 비용으로 나옵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새로 나온 좋은 것, 사실 항상 비싸긴 하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알고리즘입니다. 신기술이다 보니 당연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 그냥 어려운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AI는 기존의 기능을 코딩하는 방식에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IT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문가를 뽑기도 어렵고 기존 직원의 역량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문제는 IT 인프라입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GPU가 들어간 고가의 딥러닝 서버를 사야 됩니다. 또 요새 비트코인 때문에 또 제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 빅데이터 시스템 등의 인프라 미비로 인해서 실제 학습해야 될 가용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 때문에 AI 기술 도입은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로 AI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기술의 복잡성, 기존 직원의 역량, 높은 도입 비용, 취약한 IT 인프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기술의 복잡성과 기존 직원의 역량은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이슈이고 그다음에 높은 도입 비용과 취약한 IT 인프라도 비용에 관한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드 AI를 하기 위한 저희의 위드 EC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드 AI의 난관은 기술적인 어려움입니다. 콜센터도 사실 무척 복잡한 기술 요소들이 보시다시피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콜센터에 CTI 콜센터가 처음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CTI가 최고의 이제 최신 기술이었죠.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당시 대장주였던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보다도 뭐 비싼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콜센터도 기술적으로 복잡한데 자 여기에 이제 AI 기술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은 콜센터 이야기하면 AI가 먼저인지 콜센터가 먼저인지 헷갈릴 정도로 콜센터와 AI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AI 기술이 제공하는 기술은 보시다시피 음성 처리, 자연어 처리, 대화 처리, 그리고 지식 처리와 데이터 분석, 최적화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기능의 하부에는 머신러닝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딥러닝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죠. 물론 하나의 아쉽지만 하나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AI 기술을 모두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음성 처리용 딥러닝 알고리즘과 자연어 처리용 알고리즘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상품 추천, 콜량 예측을 위한 시계열 알고리즘 모두 서로 다르죠.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CC라고 불리는 콜봇, 챗봇, 상담 도우미, QA 자동화 같은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고 가장 어려운 기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ECS는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콜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술 논문 형태로 다수의 논문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논문지에 게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제출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엄격한 피어 리뷰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의 주요 연구 성과들은 AI 컨택 센터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LS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콜랑 예측, 온톨로지 기반의 AI 상담 도우미 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학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학술 대회에서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런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AICC 아키텍처링이나 AI 도입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변화도 심하고 기술에 대한 이론적 특성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시간 음성 처리와 대고객 접점의 특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채널과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CC 아키텍처는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아키텍처와 로드맵을 설계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으로 검증한 이런 예측 이론들을 기반으로 좀 더 정교한 콜량 예측 제품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연구만으로 AI를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AI와 같은 신기술은 연구실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만으로 실전에서 제대로 성과가 나온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정말 중요한 요소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STT TA 사업부터 국내 최초의 실시간 STT 기반의 상담 어드바이저, 그리고 많이 아시는 챗봇과 전화음성으로 인공지능과 대화형으로 서비스하는 대화형 콜봇,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I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AICC라고 하는 AI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는 2016년 알파고가 나온 직후부터 이제 관심이 집중됐죠. 그리고 그때부터가 사실 저희가 하는 AI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때 그 초기부터 AI 사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그 초기의 경험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때 AI 기술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수많은 AI 전문 업체들과 협업하면서 얻은 경험들, 그리고 같은 기술 단어를 쓰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고 같은 챗봇이라도 지향점이 다른 것을 사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콜 시스템이나 업무와 연관성, 그리고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뭐 프로토콜의 특성이라든지 응답 시간, 그리고 연계 시스템들의 어떤 성능, 이런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로 인해 겪은 고생들이 저희의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AI 사업의 경험, 뭐 좋은 말로 경험이지만 실제로는 고생이죠. 그것이 저희 ECS가 가진 AI 기술에 대한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고생은 저희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위드 ECS 하시는 고객분들은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의 또 다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 기술적 관점의 완성도와 실제 고객 경험의 괴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서두에서도 AI에서 챗봇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챗봇의 의도 분류 정확도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도 분류는 뭐 예를 들자면 기기가 내 돈 먹었어 라고 이제 챗봇이나 콜봇에 이야기를 하면 ATM 장애입니다 라고 이제 고객의 의도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성능입니다. 의도 분류 정확도는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죠. 기술적으로 정확도가 80%를 넘었는데 이제 근데 실제 고객이 느끼는 챗봇 서비스 완결률은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챗봇을 도입하는 이유가 고객이 직접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서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서비스 완결률이 낮다는 말은 챗봇 하다가 원하는 게 완료되지 못해서 다시 콜센터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신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기술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구축해서 오픈해도 사실 이제 기술 오리엔트된 기술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이 느끼는 경험적 가치까지는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갭을 이해하고 줄이기 위한 방안도 위드 AI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인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챗봇이나 콜봇의 경우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평가 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키워드, 유의어, 어순, 오탈자 등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한 언어 요소들을 찾고 그들의 조합을 통한 체계화된 평가 기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언어 학습이 부족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학습으로 챗봇의 자연어 이해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편의성, 매체 연동, 표현력 등 실제 사용자인 고객의 경험 관점에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저희만의 평가 방안을 통해서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 측면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기술과 고객 경험의 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채널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완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콜봇의 경우 전화다 보니까 화면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멀티모달 솔루션으로 디지털 옵션이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관점의 체계적인 자연어 평가 기법, 그리고 고객 관점의 고객 경험 평가 방법론과 멀티모달 솔루션을 통해 AI 서비스의 고객 경험적인 부분에 대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점이 위드 ECS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권의 AI 관련 디지털 전환 추진 예산이 평균 87.1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23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기술이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보니 당연히 비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과 대안이 없다면 위드 AI는 용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드 AI는 당장 해야 할 일인데 보시다시피 기술과 비용 부분에서 여전히 도입 장벽이 높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이론, 경험, 솔루션을 모두 보유한 저희가 위드 ECS를 통해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 ECS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나오는 다양한 저희의 이타스 서비스를 통해
위드 AI 시대의 비용과 기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드 EC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